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네의 문학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시는요, 이용학의 다리 위에서라는 시입니다. 오늘은 이용학의 다리 위에서라는 작품 자체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거지만 더욱더 중요한 건 이용학이라는 시인의 작가적인 특성을 한번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시를 만났다. 그런데 시인의 이름이 이용학이다 했을 때 내가 그 시를 공부하지 않아도 이용학의 생애를 조금이라도 기억을 하고 있다면 굉장히 쉽게 시 문학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학의 시의 경향성에 대해서 오늘은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용학 시인은요, 지금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인데 함경북도 경성에서 태어났습니다. 1914년에 태어났으니까 일제강점기 때 태어난 시인입니다. 그러면은 일제강점기 초반부에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그의 유년 시절이라던가 청년 시절은 그 일제강점기에 대한 고통과 상처를 시로 쓸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이용학 시인의 가족들은요, 조금 특이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제 일제강점기 때 만주라던가 연해주라던가 러시아라던가 중국으로 많은 동포들이 이주를 했다는 사실은 역사를 공부하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용학의 그 가족들도 러시아 쪽으로 이제 연해주 그 블라디보스토크를 넘어가는 그 러시아 노령 시베리아 일대까지 아버지가 소금 장수를 하시며 이제 고생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용학의 그 많은 시들에서는 굉장히 그 어린 시절에 힘들었던 추억, 유랑했던 기억, 가족들, 아버지의 죽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아버지가 이제 객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눈을 감지 못하고 이제 연해주에서 이제 고생을 하면서 러시아에서 고생을 하면서 눈을 감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께서 떡이나 국수를 팔면서 5남매를 길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용학의 시는요, 지금 이 장소가 러시아라던가 외국일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시련의 목소리가 드러난다고 보면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 작품인 다리 위에서 그 다음에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 전라도 가시네 오랑캐꽃 두만강 너 우리의 강아 그리움과 같은 시인들은 다 이 정서적인 맥락이 일치한다고 보면 돼요. 특히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랑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이용학의 대표적인 시인데요.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는 아버지의 임종을 떠올리면서 이제 청각적 심상으로 슬픔을 절절하게 표현한 그런 시고, 또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 우라지오는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을 이야기하는 지명이에요. 그래서 그 제목만 보고도 지금 이용학이 어린 시절에 유랑하던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체크 포인트 2가지를 확인하자면 첫 번째, 어른이 된 화자가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회고적인 태도를 찾아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제가 지금까지 계속 설명했던 이용학의 생애와 연관되는 유랑민의 정서가 어떤 방식으로 형상화되는지를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론부터 함께 공부를 해볼게요. 바람이 거센 밤이면 몇 번이고 꺼지는 네모난 장명등을 괴짝 밟고 서서 몇 번이고 새로 박힐 때 누나는 별 많은 밤이 되어 무섭다고 했다. 자, 이런만 보고도 지금 화자가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는 거 아시겠죠? 자, 바람이 거센 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시적 화자가 있는 시간적 배경은 바로 밤이죠. 바람이 아주 거세기 때문에 밖에 걸어놓은 장명등이 몇 번이고 꺼지는 거예요. 장명등이란 말이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을 텐데요. 장명등은 대문 밖이나 처막 끝에 단 유리등을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가로등 같은 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각각의 집에서 이제 등을 하나
그 현관에 놓거나 대문 밖에 이렇게 놓아서 불을 밝히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이걸 누나랑 내가 불이 꺼지면, 바람이 거세니까 꺼지면 다시 밝히는 그런 기억이 있었던 거죠. 괴짝 밟고 서서 몇 번이고 새로 밝힐 때, 이 괴짝을 밟는다는 건요, 원래 예전에는 상자를 나무로 만든 괴짝을 썼어요. 그래서 이 화자의 키가 아주 작았기 때문에,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 괴짝을 밟고 등을 새로 밝힐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누나가 이제 무섭잖아요. 이때는 밖에 뭐 상가가 많은 것도 아니고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주 깜깜해요. 게다가 지금은 유랑민이죠. 게다가 타국이고 하니까 누나가 별 많은 밤이 되어 무섭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누나의 그런 심리는 무서움, 두려움, 공포고 역시 어린 나도 그 공포와 두려움이 전이가 됐겠죠. 그랬을 때 이 연에서 밤의 그 상징적 의미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요. 바람이라는 게 가끔은 긍정적인 정서를 내포할 때도 있지만 대다수의 시에서 바람이라는 거는 매섭고 이렇게 피부에 닿으면은 아프고 따갑고 이럴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바람은 여기서 부정적인 현실, 또 그 바람이 거센 밤이니까 밤 역시 부정적인 현실, 고통과 시련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별 많은 밤 또한 여기서 부정적이고 어려웠던 그런 현실을 상기하는 상징적인 시어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연을 같이 볼게요. 국수집 찾아가는 다리 위에서 문득 그리워지는 누나도 나도 어려선 국수집 아이. 이연도 1연의 회고적인 태도를 그대로 이어오는데요. 국수집 찾아가는 다리 위. 국수집을 왜 누나하고 나하고 찾아갈까?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부연 설명해주자면, 이 국수집이 이 누나랑 내가 일하면서 생계 유지를 하는 공간이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국수집을 누나랑 같이 뭐 손을 잡고 찾아가는 다리 위에서 문득 그리워져요. 왜? 지금 나는 어른이기 때문에 누나랑 그때 같이 손잡고 국수집 가서 일하고 했던 순간을 문득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가 어렸을 때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픈 일을 겪어도 막상 어른이 되면 그것을 추억하거나 이렇게 회고하거나 그땐 그랬지. 그래서 뭐 노래 제목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그 모습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누나도 나도 어려선 국수집 아이라고 어렸을 때의 그 추억을 지금 생계를 이어갔던 그런 모습을 이제 추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3년으로 넘어갈게요. 단오도 설도 아닌 풀벌레 우는 가을철. 단 하루 아버지의 제삿날만 일을 쉬고 어른처럼 곡을 했다. 이렇게 이제 끝나는데요. 단오도 설도 아닌 풀벌레 우는 가을철에 단 하루. 언제 누나랑 나랑 가족들이 모두 다 일을 쉬었을까요? 아버지의 제삿날만 일을 쉬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단오랑 설 같은 민족 대명절 때도 무엇을 했다? 이 가족들은 일을 하면서 고통스럽게 살았다. 사실 우리 민족 전통의 그 명절은 추석이나 설날 같은 경우는 지금도 우리 중요하게 이제 가족들이 모이는 그런 시간이고 그때 이제 화목하게 보내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일제강점기에다가 유랑민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하루하루 벌어먹기가 너무 힘들고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1년 뒤에 죽을지도 모르는, 그래서 그런 까마득한 세월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가족들이 온전하게 쉬지 못하고 고통과 시련으로 점철된 시간을 보냈다는 걸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풀벌레 우는 가을철이라고 했을 때요. 아까 소개했던 시 중에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라는 그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는 그 화자의 심리가 나타난 시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을 그 당시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풀벌레 우는 가을철에 이제 아버지의 제사를 지내는 건데요. 이 풀벌레라는 건 찌르르 찌르르 하는 소리가 나는데 그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굉장히 씁쓸하고
뭔가 또 가을철이라는 느낌이 소멸되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풀벌레와 그 가을철, 여기서 청각적 심상으로 또 계절적 배경으로 굉장히 쓸쓸하고 그 안타까운 정서를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위에 1연에서 뭐 별 많은 밤 같은 경우 뭐 이런 거는 시각적인 심상이지만 여기 풀벌레 우는 가을철 여기는 이제 청각적인 심상이라는 거 그거 하나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풀벌레가 울고 있어요. 그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에서도 이 풀벌레가 우는 거는 사실 풀벌레는 그냥 울음소리를 내는 객관적인 상관물이지만 내가 슬프니까 그것에 대해서 감정이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풀벌레는 여기서 감정이입의 대상이다. 여기까지 정리를 같이 해주시면 더 공부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른처럼 나도 풀벌레가 우는 것처럼 뭘 해요? 곡을 했다. 곡이라는 거는 막 엉엉 우는 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다리 위에서는 1연, 2연, 3연인데 굉장히 주제라던가 상황이라던가 이런 거를 이해하기 어려운 시는 아니에요. 주제는 뭐 나의 어린 시절, 유년 시절에 대한 회상과 그리움인데 이 회상과 그리움에서 내가 가족과 특히 누나와 함께 그 생계를 유지했던 것과 아버지의 재산날만 유일하게 쉬었던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회고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 공부는 굉장히 쉬웠지만 중요한 건 이용학이라는 시인에 대한 이미지를 스스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공부를 하거나 다른 시를 읽었을 때 제목이 이용학이다 하면 이용학 하면 1930년대 그 일제강점기 유랑민의 정서를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낸 시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뭐 여담이지만 이용학 시인 같은 경우는 이제 해방 후에 남한에 있었다가 나중에 이제 월북을 한 작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북한을 찬양하는 시들을 쓰고 이제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인의 그런 생애를 함께 생각을 하다 보면은 어떤 시를 보든 그 시인 자체에 대한 그 기억이 있으면 굉장히 시를 이해하기가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이용학의 다리 위에서를 강의하도록 하겠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